문법 기초, 오늘은 10번째 시간 관계대명사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관계대명사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계대명사를 봤을 때 관계대명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의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한정적 용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관계대명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모두 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앞에 명사, 선행사가 나오고요.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이 관계대명사가 뒤에 덩어리가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꾸며주면서 어떠한 선행사라고 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사의 어떤 구체적인 상태를 설명해주면서 한정적인 역할을 규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줄 때는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요, 한정적 용법이라는 느낌이 약간 다른데 크게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선행사, 벌드라는 선행사가 있을 때 자,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고 이 사이에 쉼표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쉼표가.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이 조금 크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서 앞에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에서 쉼표가 있고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바꿔서 사용하면은 이거는 틀렸다. 이건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표를 보시면서 한정적 용법,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보시면 선행사 어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가 나와 있죠. 요렇게 생긴,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하셔야겠죠. 요렇게 생긴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다, 곧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문장 형식으로 생긴 것들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뭐뭐 하는, 뭐뭐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 덩어리를 볼 때 형용사 덩어리다 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 용법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who가 있는데 이 사이에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둘을 이렇게 크게 분리시켜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브라이언을 보았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하시고, 그런데 그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혹은 그리고 그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분리시켜주는 형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at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의문사로 씁니다. 의문사. 두 번째로는 관계대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의문사,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의문사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처럼 무엇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무엇.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을 때는 해석을 뭐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뭐뭐 하는 것. 요 두 번째 쓰임인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으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나는 사랑한다 그것을 이라고 선행사가 더 띵 그것이 나왔고요. 근데 그것은 위치는 이제 관계대명사고요. 내가 어제 보았던 그것이죠. 이렇게 지금 묶여지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선행사 더 띵과 관계대명사 위치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편하게 what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what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 더 띵과 관계대명사 위치가 합쳐진 단어로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문법으로도 구별하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를 볼 때는 뒤에 나오는 문장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따로 존재하면 관계대명사 what을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한 번에 표현하는 관계대명사 what 이 쓰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문장들을 보면서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을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너가 나에게 말한 것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해석이 일단 뭐뭐뭐 하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살펴볼 때 뒤에 문장을 보시면 너는 나에게 말했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죠.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원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선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선행사가 없다. 이거 주의점입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사라 라고 명령어로 나왔고요. 너가 원하는 것을 이랬죠. 뭐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이고요. 뒤에 문장을 보시면 너는 원한다 무엇을 이라고 목적 없죠. 자, 그 다음에 what 앞에 선행사 지금 존재하는지 보시면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죠. 명사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여기 what도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예문 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것은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고요. 만들었다.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녀가 말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말했는지 목적어가 들어가 줘야겠죠. 근데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what을 우리가 그녀가 말한 것이라고 해서 것으로 해석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명사가 존재해야 되겠죠.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죠. 근데 공교롭게도 문장 첫 단어가 지금 what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 요것도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시작하는 부위에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한 것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세 번째 예문까지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문장 시작 앞에 what이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what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배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